교재를 보시게 되면 공유결합이라고 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공유결합은 비금속 간의 결합을 공유결합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온결합할 때 잃어버린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 그러니까 이 금속은 전자를 잃어버리려고 할 거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고 할 거야.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잃으려고 하고 이들은 왜 전자를 얻으려고 할까? 한 단어가 딱 나오면 답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를 버릴지 두 개 버릴지는 자신이 결정하겠죠. 얻는 것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로 이 공유결합도 비금속 간 결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얘도 비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고 얘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은 것이지, 그렇게 서로 공유를 하는, 그러니까 수소가 하나 있으면 전자를 하나 갖고 있을 것이고 얘도 수소가 있으면 전자를 이렇게 내놓음으로 인해서 서로 얘 입장 전자 두 개를 얻었으니까 땡큐, 이 또한 전자 두 개를 얻었으니까 땡큐가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둘 다 만족을 했네.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제 물을 한번 생각해보자. 물이 왜 H2O, 산소 하나에 수소가 두 개냐는 것이지, 이 또한 산소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되어질 거야. 그런데 두 개가 더 있었으면 좋겠거든. 근데 수소 입장에서 나는 하나만 얻으면 되니까 공유. 여기서도 또 하나 수소가 공유해서, 그러다 보니까 산소는 총 몇 개의 전자가 옥텟 규칙을 8개를 만족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공유를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 이것들을 공유를 통해서 전자가 쌍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공유 전자 쌍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공유, 얘도 전자 쌍이긴 전자 쌍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두 개씩 하냐면 오비탈 때문에 그래요. 오비탈 우리 2단원에서 배웠을 거야. 한 오비탈 전자가 두 개씩 들어가는 거니까. 두 개씩 채워 들어가는 건데 얘는 공유를 하고 있지 않은 비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라고 해서 비공유 전자쌍이 되어지는 거네. 그런데요,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다 불편해. 즉, 이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화학 반응에 결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지. 여기서 이제 공통점이 뭐냐? 바로 이 원자과 전자가 관여를 하는데, 여기서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반응에 관여를 하지 않죠.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이야. 그래서 누가 나타났냐면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안쪽 껍질은 화학결합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원자과 전자만 어떻게 점으로 나타낸 식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루이스의 전자점식은 여기서 전자를 점으로 나타낸 식인데, 그 전자는 어떤 전자야? 원자과 전자는 거죠. 그래서 안쪽 껍질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산소인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만. 안쪽 껍질 두 개 있긴 하지만 표현하지 않는 염소를 예를 들어보자. 염소는 원자 번호가 17번이잖아. 안쪽이 두 개, 두 번째 껍질에서 8개, 세 번째 껍질, 염소는 세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만. 이렇게 표현하면 어차피 안쪽은 뭘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좋아. 여기가 첫 번째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 이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이 루이스라는 분이 조금 더 어떻게 했냐면, 공유하고 있는 전자 쌍이 있고, 그 다음에 비공유하고 있는 전자 쌍이 있는데, 이 공유하고 있는 전자 쌍을 선으로 표현하면 굳이 여기도 좀 더 부드러워질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수소를 보자. 수소는 공유전자 쌍이 하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수소를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조금 더 부드럽게 되는 산소를 볼게요. 산소는 어떻게 돼? 수소와 공유 결합을 하고 대신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하지 않는다 해도 되고요. 그냥 나 같은 경우 되도록이면 표현을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비공유 전자쌍을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를 풀 때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문제의 키워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자, 여기서 누가 있냐면 OF2 똑같아. OF2 하면 좀 그렇다.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할게요. CO2 이렇게. 그러면 탄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이렇게 되잖아요. 점자점식으로 했을 때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땡땡 있는 거네.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얘가 이쪽에 갖다 놓고 산소가 이렇게. 그래서 얘 8개 만족했고 얘 8개 만족했고 얘도 탄소도 8개가 만족을 하겠죠. 이거보다는 탄소고 공유전자쌍 2개니까 산소, 2개니까 산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자 이거를 요거랑 이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내가 임의의 원소라고 할게요. A, B2라고 치자. 그러면 A가 산소고 B가 수소면 물인 거고 여기서는 C가 A고 O가 B면 똑같은 거잖아. 맞아요? 그때 얘네들은 어떻게 구별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죠.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여기서는 덜 이용되는데 뒤에 분자의 구조 쪽으로 가면 분자의 구조 쪽으로 가게 되면 극성과 무극성을 구별하게 돼요. 그때 이 비공유 전자쌍의 유무에 따라서 극성과 무극성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살짝만 터치하면서 두 가지. 이제 공유 결합할 때는 루이스의 전자점식하고 루이스의 요거 줄여서 루이스의 뭐라고 부르냐면 구조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엇?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선으로 표현하는 걸 구조식. 그래서 할 때는 일단 구조식이나 이렇게 전자점식을 주로 이용할 거예요. 그렇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어집니다.